하시고 막. 편집하시려면 한참 걸리실 것 같은데. 아, 이거 부장한테 혼날 것 같은데. 세 편.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이미 1시간 넘었는데, 뭐, 한 질문. 요새 그 증권 투자를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도 있는데 거의 공통적인 이 질문들이 너무 올랐다. 네. 3천이 넘어서 네. 지금 들어가도 더 이상 크게 이익을 보기 어렵겠다고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부실 기업들은 주가 지수에서 계속 내보내요. 상장 폐지를 시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량 기업들을 계속 이렇게 불러 모으기 때문에 네. 이 부실 기업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네. 우량 기업들은 계속 들어오면서 지수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롱텀하게 보면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주식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지수들은 우리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계속 오른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3000이 지금 당장으로는 좀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좀 체질 개선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주식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외국인이 빠지면 네, 한없이 내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외국인의 어떤 출렁거림을 동학개미들이 많이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이 지배하는 주식시장에서 이런 동학개미들이 버틸 수 있다라는 측면이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한 경계심을 주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수 3000에도 이런 동학개미 이슈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변동성이 이제 좀 그 처음 맞이해보는 네. 300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특정한 그런 지수 포인트에서 출렁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출렁거림이 좀 시간이 지나서 안정되면 네. 어느 정도 좀 지속적인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이럴 때 일단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두렵다라고 하면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현금의 비중을 한 30% 정도는 보유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433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축구 감독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한 40% 정도는 지금 가장 핫한 종목. 공격수, 최종 공격수죠. 30%는 앞으로 핫할 종목. 앞으로 핫할 게 뭐냐? 지루하지만 수익을 줄 거다. 그래서 배당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장주들. 앞으로 좀 기다려보면 뭐 모빌리티 산업 같은 네네네. 성장주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30%는 현금을 들고 있어라. 근데 나는 433 전략은 사실 굉장히 이 자기 전술이 굉장히 뛰어난 축구 감독이 공격수를 4명이나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는 뭐 예를 들면 334라든지 수비수를 늘리는 거죠. 아니면 뭐 235라든지 그래서 현금 비율을 뭐 50%까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혹여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겠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아예 빠져나와서 그냥 이렇게 뭐 떨어질 거야 라고 기다리는 건 사실 굉장히 괴로워요. 우리가 포모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우리의 예측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담아두되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현금 보유 비중을 조절하면서 가자.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통장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필요할 때만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쓰면 그냥 이자를 안 내도 네, 되고 네.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주식 투자를 너무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이러면 배당주와 ETF 중심으로 저변동성이 강한 종목들로 좀 투자를 압축해서 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지수와 상관없이 다만 이제 주식의 비중을 지수가 올라갈수록 좀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 테이킹. 하지만 주식을 아예 문 닫고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지수 3000 시대에 혼자 소외되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공격수와 미드필더와 수비수, 현금과 지금 핫한 종목과 앞으로 핫할 종목을 어떻게 섞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려요.
5월부터 이제 공매도가 이제 네네. 우량 종목 중심으로 네네. 시작이 되는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때 크게 뭐 떨어질 거다. 네네네. 이 지금 이제 뭐 한 달 네. 반 정도 남은 건가요? 근데 네네. 이 지금은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일단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매도가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공짜는 빌릴 공짜예요. 그러니까 난 주식이 없는데 빌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빌리는 걸 대주라고 하고요. 기관들이 빌리는 걸 대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차 잔고가 많이 찼다 그러면 이거 빌려서 공매도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비쌀 때 하는 거예요. 공매도라는 것은 10,000원에 빌려서 팔고 네. 8,000원에 사서 갚는 거죠. 그러면 2,000원만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매도 전략은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이렇게 바라는 게 투자 전략이에요.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공매도가 사실은 순기능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주가가 막 한없이 오르는데 비이성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오를 때 이렇게 소나기를 한번 내려주면서 주가 조정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규제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없이 지금 뭐 버블이 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공매도라든지 선물 옵션처럼 이렇게 매도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방향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매도가 대형주 중심으로 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대형주들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공매도에 좀 약했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약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동학개미 이슈로 풍부한 유동성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시장의 불안 요인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느냐. 장기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 유동성 공급을 못하면 테이퍼링이 일어나면 주식시장이 좀 얼어붙는 거 아니냐라는 리스크 하나랑 중국의 어떤 유동성 축소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홍콩이 지금 거래세를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종합적인 영향들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그 국채금리가 좀 조정을 좀 횡보장세를 보이거나 하면 이 공매도 이슈를 능가하는 그런 동학개미들의 어떤 유동성 이런 부분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갖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막연하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단 빈틈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공매도가 대형주 중심이다 보니까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빈틈에 관심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서요. 실적이 개선되는 중소형주들을 좀 많이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어찌됐든 공매도가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다면 일단 이런 거 있잖아요. 소나기를 좀 피하고 싶다. 일단 피하고. 그런 어떤 기대 심리에 의해서 중소형 실적 개선주들.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주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약간 좀 나중에 그 행복회로라고 말하잖아요. 네네. 그걸 좀 돌려서 네네. 지금 작가님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네네. 8억 원까지 수익을 올리셨잖아요. 네네네. 주식을 통해서 크게 수익을 올린 경우에는 네네. 주식시장에 계속 그걸 환원해서 투자금을 불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다른 뭐 네네. 부동산이나 이런 식으로 이전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목표치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일단 목표치를 거두었다라고 하면 부동산도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식시장에 계속 있으면 이 돈이 계속 불어날 거냐, 확신이 잘 안 쓰고 이러면 일단은 돈을 빼는 것도 특히 주린이라면 일단 수익난 금액을 일단 빼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주식 투자 자금을 부동산으로 일정액 이상 되면 좀 이렇게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들이라면 역세권, 소형 아파트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는 큰 돈을 여기서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배당주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서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는 것도 매년 10% 20% 꾸준하게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르지 못하면 사실 투자 수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세금 이슈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무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도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지만 주식 투자에 좀 더 있고 싶다라고 하면 수익이 많이 났다면 배당주 중심으로 지키는 투자를 좀 해보자. 약간 숨을 고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을 한 10% 이상 받는 종목이 있다면 오히려 그 10% 따박따박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부동산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직주 근접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직주 근접해 예, 볼까요? 직장 주변 근처.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일본어인데요. 직주 근접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준어처럼 쓰고 있는데요. 네네. 직장 주변 근처.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 서울만 따지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판교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있고요. 광화문에 있고요. 여의도에 있고요. 그리고 마곡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주변의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 30대 분들은 사실 강남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고액의 아파트를 사기에 한 번에 진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강조드리는 게 여의도에서 마곡을 지켜봐라. 여의도에서 마곡의 9호선 라인에 10평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도식 아파트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아파트들은 일단 역에서 가깝고요.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 이슈들도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곡이 아직 다 입주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마곡이 이제 다 입주하고 그러면 그런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이런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늘 거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그러니까 여의도가 가까이 올수록 비싸지는 거죠. 비싸지지만 여의도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여의도에서 멀어지지만 마곡이랑 가까워지고 아파트 가격이 싸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마곡, 거기에 9호선 황금라인의 역세권 10평대 아파트들도 20대와 30대들이 눈여겨볼 그런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고령화가 20년 정도 빨리 된 일본의 경우에도 결국 어떤 신도시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일본의 그런 어떤 도심 정책이 역세권 용적률을 올려서 거기에 소형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책들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젊은 세대들이 요즘 원하는 게 워라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멀리 출근하지 않고 직장에 가까운 데서 출퇴근 시간을 줄이면서 내 집 조그만 하더라도 또 혼자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직주 근접, 소형 아파트들을 눈여겨봐라. 그 중에서 여의도부터 마곡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작가님이 그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은 이 주토피아 네네. 구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자가 되는 길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부자가 되려면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목표를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목표를 네, 세우라. 근데 목표를 세우는데 허황된 목표 말고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목표, 곧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계속 끊임없이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스텝의 목표를 세우다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인 거죠. 그래서 저는 노트를 한번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노트에 나의 버킷리스트를 좀 담아라. 그래서 저의 버킷리스트는 트로트 싱글 가수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트로트 싱글. 네. 트로트 싱글 가수. 네. 그래서 한 50, 제가 이제 올해 50인데요. 네. 한 2, 3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트로트 싱글로 찾아뵙는 그날까지. 네. 그래서 어떤 그 돈을 버는 이유가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행복을 위한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기부여.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돼? 그저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는 부자가 되면 이런 걸 할 거야 라는 것들을 한번 세워보고 그거를 위한 이렇게 실천 방안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머릿속에 상념들이 되게 많아요.
뭐 소위 말해서 딴 생각이라고 딴 생각. 하는데 네, 네. 생각들을 붙잡아둘 노트가 하나 필요하고요. 이 노트에 나의 버킷리스트와 나의 재테크 실천 계획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노력들 그리고 나의 현재 재무 상황들 이런 거를 한번 적어보고 한숨 한번 쉬고 신세 한탄 한번 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출발점은 같으나 도착점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노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금세 부자 될 수 있다. 1년에 40%만 수익 내면 7년 후면 10배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실적 개선주, 그 다음에 고배당주,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ETF. ETF는 웬만하면 상장 폐지도 없고 유상증자 리스크도 적다. 왜냐하면 10종목 이상을 묶어놓은 펀드니까. 네. 그래서 주린이라면 실적 개선주와 배당주 그리고 ETF에 집중해서 적자 나는 기업들을 피하고 이러면서 우량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혹여 손해보면 손절매하지 말고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저의 꿈은 50대 이후에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 하는 거예요. 거기서 트로트 부르시. 트로트 싱글도 하나 부르고요. 그래서 밤의 황태자로 여러분들에게 몰디브에서 찾아뵈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로 큰 수익 나셔서 저랑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 하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10만? 일단 저희 10만? 10만부터. 네, 10만 되면 여기 그냥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